오늘부터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 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공식 시행됐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곧바로 오늘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이 된 건데 그제 상임 및 통과부터 오늘 법 시행까지 사흘, 시간으로는 고작 만 이틀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오늘에서는요, 이 법안의 내용보다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실종이 돼버린 여야 정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평론가님, 이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 그 배경,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부동산 정책들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집값이 급등했을 경우에는 이 정권의 어떤 차원의 책임론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집값이 흔들리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전월세까지 같이 지금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전월세를 먼저 안정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종부세라든가 보유세를 늘리는 법안들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보유세를 늘리는 방식들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투기를 잡아나가겠다. 그러니까 투기를 잡아나가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지향은 맞는데 보유세를 늘릴 경우에 전월세를 만약에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유세 늘어난 부분을 세입자한테 전가시킬 위험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늘리는 방식, 그렇게 해서 투기를 잡겠다, 이런 순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이어서 아마 다음 주 본회의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뒤이어 부동산 관련 또 보유와 관련된 정책, 공급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부분이 이번에 민주당이 속도를 낸 그 배경의 하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 부분도 동의하고요. 네. 민심 위반이 좀 커졌어요. 네.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거의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분노해하고 있는 모습에서 여권이 이 부동산을 빨리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것은 국회법상에 많은 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독식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야 간 합의를 해서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아울러 지금 굉장히 민심이 이탈하는 속도가 급한데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이 배경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짧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입법 독주라는 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176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갖고 있고요. 상임위원장 자리 18개 모두 민주당에서 가져갔는데 이 같은 입법 독주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 등등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 오로지 국회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보부의 모습을 보였다. 즉 입법부가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부처로서의 기능만 한 것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176석,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게 아니라 야당 협력을 이끌어내서 일하라는 뜻인데 어제 보여준 것은 다수결 폭력이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지요. 다만 오늘 말을 바꿨습니다. 야당 설득이라는 말을 어제 한 지 하루 만에 오늘은 이 야당을 또 나라도 팔아먹을 당이다라고 그렇게 다시 입장을 바꿨는데 아마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관계로 또 당 내에서 비판 여론이 조금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리 통과될 줄 정말 몰랐다,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그런 뒷얘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아마 민주당 사실 부담감을 느끼지 않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21대 국회는 새로운 협치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법상 절차상 하자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소위에서 일단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안 발의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법안 발의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안들만 핀셋으로 찝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보통 법안들이 비슷한 내용이 올라가면은 병합 심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안만 찝어서 했고 나머지는 그냥 대안 폐기를 시켰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축조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은 한 문장 한 문장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전체회의와 소회의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축조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분명히 대체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 토론 없이 상정해서 그냥 바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기립표결 처리를 해버렸죠. 이러한 절차,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상의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징벌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병합심사를 해야 된다. 네. 병합심사를 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들이 없어요. 이렇게 국회법상의 법안 처리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는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그냥 국회법대로 한 거야. 라고 이제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두 달 만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뭐 민주주의의 실종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당은 말씀드린 대로 176석을 얻은 데에는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로서 좀 빠르게 일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굉장히 좀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이 뭐 기대대로 빠르게 안정되지 않을 경우 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 그 역풍은 당연히 민주당을 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뭐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야당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이 너무 밀어붙였다고 하는 비판들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야당하고 같이 토론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서로 입장차가 갈리면서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잖아요. 반복돼 왔고.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이번에 통과가 된 두 가지 법, 그 한 가지 법이죠. 사실은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그 안에 저는 이거 임대료 상한제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처음 만약에 제출이 돼서 정광석화처럼 통과된 법안이면 아마 더 많은 그 반발을 사거나 아니면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한 법안이 이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고요. 19대 국회 때도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2년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뭐 참여연대라든가 경실련도 그랬고 시민단체들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럼 왜 통과가 안 됐느냐? 새누리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기차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내용과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일정하게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토론도 이루어졌고 공감대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도입한 제도도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한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다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또 다시 토론을 붙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법안 통과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들에 관한 고민들도 사실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사실 세입자들한테서는 아우성이 터져나오는 상황인데 이전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 또 토론에 붙여서 합의 정신을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오랜 시간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면에서도 뭐 이른바 속도전이라고 불리는 방법들도 우리가 한번 그 불가피했던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느린 민주주의는요, 가장 빠른 독재보다 훨씬 좋습니다. 야당이 과거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야당은 협조를 안 할 것이다. 과거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다. 이런 것은 과거의 문제죠. 현재 새로운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법안, 이런 규정들이 있다? 선진국에는요, 전세제도 없습니다. 선진국에는 월세제도만 있는 것이죠. 전세제도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부작용을 왜 하루나 이틀이라도 못 들어줍니까? 소위에서 논의해보자고 했잖아요. 하루만이라도 왜 논의 못합니까? 하루 논의해보고 야당은 더 이상의 논리가 없어. 옛날처럼 발목만 붙잡아.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만하고 전체에 넘겨가지고 표결 처리합시다. 라고 했으면 절차상의 문제도 없어지잖아요. 왜 하루 이틀도 못 기다려줍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원치 않은, 생각지 않은 여러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고요.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이고 야당과 전문가들 불러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런 절차들이 이번에 생략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만약 이런 법안 다 처리했는데 집값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여당이 완전한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담까지 안고 이런 법안을 처리했으니 결과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그것도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 저는 소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부동산 관련 내용은 여당에서 분명히 처리를 할 것으로 이미 이번 21대 국회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야당 입장에서는 더 선제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거나 공청회를 열거나 토론회를 해서 이 같은 어떤 여론을 더 일으켰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야당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부분은 통합당이 비판받아도 마땅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뭐 김종인이라는 정책 전문가를 비대위원장으로 해놨는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이 비판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직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야당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장애투쟁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대안 제시하고 국민들께 자신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준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평가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연스럽게 통합당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법안 다음 주 이제 본회의, 마지막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 데 이어 9월에 또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는 공수처를 출범을 시키고 또 권력기관 개혁안도 어떻게든 마련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뭐 이번에는 일단은 이렇게 좀 넘어가는 양상입니다만 어떻게든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장수철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 18개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배분할 것이냐 얘기 나왔을 때 현실을 좀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사위 아니면 무조건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방식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토위나 기재위 역시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상임위인데도 그때 사실 야당 몫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있는 일에 대해서 현실을 선택하는 방법들을 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어차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없으니 여당이 책임지고 정치 한번 해봐라. 그리고 평가 우리가 엄정하게 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건 좀 미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는 위원들이 다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는 상임위원장이 풀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논의의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전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통합당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미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도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통합당이 만약에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대안들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려고 했었다면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할 수 있었을까. 국민들께 통합당의 정책의 방향은 이겁니다. 임대차 보호법,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세입자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뭐 100% 넘는다고 하지만 50% 이상이 세입자 생활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 분들이 2년마다 사실 쫓겨다니다시피 집을 옮겨 다니는 것도 맞고요. 또 굉장히 부당하게 많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고통받는 것도 맞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집에 가면 또다시 2년 뒤에 어느 집으로 가야 되나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보호할 것이냐, 이런 방식에 있어서 적극적인 토론을 붙였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토론도 못 붙이는 정책을 내놨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상임위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통합당에서 부동산 정책 내놨잖아요. 서울의 층수 제한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100만 원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동의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공급 위주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 그냥 막연한 테마예요. 민주당도 공급 대책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렴한 가격에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작업을 했더라면 네. 그러면 국민들이 통합당의 얘기에 귀를 더 기울였을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이전부터 지금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 통합당의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의원조차도 앞으로 월세는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불가피하다면 그럼 전세제도와 월세제도에 있어서의 보호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적 토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내놓지 않고 난 다음에 상임위 다 통과되고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입니다, 이런 정책 내놓으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미스들이 같이 맞물렸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통합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고 상당수 국민은 민주당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통과를 안 해도 될 텐데 라고 하는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역풍까지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딜레마 같은 현상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 김성원 평론가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몰려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안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민주당의 노력은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상임위원장 몇 개 가져간다, 그래서 견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상임위원장 있어봤자 시간을 그냥 몇 시간 좀 질질 끄는 수밖에 없어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그냥 표결로 하자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 몇 개 가져서 몇 시간 질질 끄르면요. 네. 아니 도대체 어려운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법안 처리하자는데 왜 통합당의 상임위원장은 그렇게 발목만 잡어?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몇 개 갖고 있는 것, 그렇게 통합당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존 임차인에만 해당되지 신규 임차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기존 임차인 계약 만료일 때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폭적으로 월세나 전세자금을 올려서 받으면 그분들 보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을 야당과 논의를 해서 좀 더 세밀하게 네. 이런 법안들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혼동이 올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소급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임차인들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계약을 네. 맺으신 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더 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대료도 5% 이내, 뭐 물론 지자체별로 공시를 하겠지만 고시를 하겠지만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당장의 혼란은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4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20%, 50%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거나 이거 월세로 다 전환해서 월세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토론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나친 재산권 제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있었다고는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세입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쉬웠어요. 조금 더 제약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고요. 그 사이에 아마 정부 여당의 생각은 네. 지금 집값이 좀 안정화되면 앞으로 한 2년이나 4년 뒤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질 때에는 최소한 지금처럼 이렇게 전월세 값이 확 뛰거나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맞아떨어지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작용을 검토하거나 네. 토론하는 것은 전 충분히 있었어야 하는 과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20초만 말씀드리면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이제 소급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위헌 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헌법에는 네. 모든 법률은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너무 많은 사유재산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 체제잖아요. 사유재산은 보호해야 돼야 되고 거기에 불법적이고 너무 과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을 때 좀 억제하는 게 맞지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것은 옳지 네. 못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부터 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나하나 그 경우마다 어떠한 결정 같은 것들이 쌓여서 이제 운영을 좀 가다듬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